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의 코로나 강의 주제는요. 2단원 중단원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지금 왠지 많은 학교들이 1학기 2차 고사 기간일 것 같기도 하고 2단원 후반부까지가 시험 범위인 학교가 많을 것 같아서 여기를 한번 복습해보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구독자님의 요청이 있기도 했어요. 어쨌든 2단원 중단원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2단원 후반부 내용도 복습을 한번 해보고 문제에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교과서는 천재교육 이준열 선생님이 쓰신 교과서고요. 72쪽부터 73쪽 한번 펴주세요. 자, 72페이지 펴셨죠? 자, 그런데 문제를 풀기 앞서서 여기 5분 정리 노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정리하기 좋은 부분이 나와 있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한 번씩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여기 2, 4분면에 있는 조건부 확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였어요? 어떤 조건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확률을 보겠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보통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P, B바 A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려면 이쪽 뒤쪽 부분을 지웠을 때 P, B, 즉 B가 일어날 확률인데 다시 A를 살려서 생각하면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밑에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어떤 게 밑에 내려가는가? 분모, 분자, 위치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1, 4분면으로 넘어오면요. 뭐가 써 있어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써 있죠.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곱에 관한 정리였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다? 바로 우리가 왼쪽에서 봤던 조건부 확률을 조금만 식을 변형한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어떻게 한 거였냐면 PA 교집합 B 요거를 보는 거였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양변에다가 PA 곱해주면은 PA 곱하기 P, B, 바 A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를 해석은 어떻게 돼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A가 일어난 상황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확률을 곱해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쪽으로 뛰어 넘어와가지고 사건의 독립도 이거와 같이 한번 볼게요. 사건의 독립이라고 하면 어떤 식을 항상 만족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PA 교집합 B가 뭐였다? PA, PB 이렇게 됐을 때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또 A와 B가 독립이면 이 식을 항상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방금 우리가 봤던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또 얘는 식이 조금만 바뀐 거예요. 어떤 부분만 바뀐 거죠? 그렇죠. 요 뒷부분만 P, B바 A가 P, B로 바뀐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A와 B가 독립이라는 것의 의미는 P, B가 P, B바 A가 된다는 거였죠. 즉 A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B가 일어날 확률은 A와 전혀 상관이 없다. A가 일어나는 것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배웠던 거는 4, 4분면에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시행의 확률은 사건 A라는 게 있고요.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이 P로 일정했었죠. 그 다음에 요거를 N회 정도 반복을 합니다. N회 반복을 했을 때 R번 일어날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였죠. 요거는 NCR. N번 중에 R번이 일어났는데 P가 R번, 그 다음에 Q가 N-R번. 이렇게 세 개를 곱해주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다. 단 여기서 Q는 1-P를 얘기를 하는 거였죠. 자, 이 내용 잘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서 이제 문제풀이로 한번 넘어가서 직접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지기 1번 문제입니다. 어떤 시험에서 A가 1차에 합격할 확률이 10분의 1, 1차와 2차에 모두 합격할 확률이 20분의 1이다. 1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 2차 시험에도 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 딱 보니까 무슨 문제예요? 조건부 확률이죠. A가 1차에 합격했을 때 2차에 합격할 확률. 요거는 어떻게 들어갔다? 밑에 분모에 1차, 그 다음에 분차에 1차와 2차 교집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분의 1분의 20분의 1 요거 계산하면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분의 1에다가 나누기 10분의 1이니까 요게 곱하기로 바뀌면 1분의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내항의 곱, 여기 안에 거 2개 곱한 게 분 뭐로 가고요. 밖에 거 2개 곱한 게 분 자로 간다. 이렇게 해서 20분의 10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한 개의 주사위와 한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는 3의 배수눈이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각각 구해가지고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 같은 경우는 주사위는 한번 던졌을 때 6개의 면이 나오고 3의 배수는 누구 있어요? 3하고 6하고 딱 2개밖에 없죠? 그럼 주사위가 3의 배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입니다. 동전은 어때요? 동전은 앞면, 뒷면 2개 있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2개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되겠다. 6분의 2는 약분하면 사실 3분의 1이기 때문에 답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얼마?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A, B가 서로 독립이다. 자, 독립이다 했을 때는 뭐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이 어떻게 된다? P, A 곱하기 P, B 이렇게 바로 된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독립에 대한 식을 그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PA가 0.4, PB가 0.3이니까 2개 곱하면 되겠죠? 자, 소수에서의 곱셈을 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곱셈을 해주고 4, 3, 12잖아요. 그 다음에 소수점이 지금 여기서 한 칸 돼 있고 여기서 한 칸 돼 있으니까 2칸 가서 0.1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리면 소수를 분수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다시 0.12가 되겠죠? 어쨌든 답은 0.12. 벌써 2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앞면이 1개면 1개지 1개 이하는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앞면이 1개일 수도 있고 또는 1개 이하인 거는 앞면이 빵개일 수도 있다. 즉 뭐만 나온다? 모두 다 뒷면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경우가 2가지가 있으니까 각각을 더할까요? 곱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2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우,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각각 구한 다음에 그 확률들을 더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 둘 다 얼마예요? 앞도 2분의 1, 뒤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독립시행의 확률에다가 잘 맞춰가지고 해볼게요. 앞면이 1개 나온다는 거는 5, C, 1이고요. 앞면이 1개, 뒷면은 그럼 몇 개예요? 4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면이 빵개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5, C, 0이고 앞면이 빵개, 뒷면은 몇 개? 그럼 5개, 이렇게 되겠죠? 이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즉 32분의 5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여기 뒷부분이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의 5제곱 이게 다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뒤에 5C0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또 2분의 1의 5제곱 그러면 3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2가지의 경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더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이 한 번 되겠죠? 2로 약분하면은 얼마 남는다? 16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쪽 넘어와서 나아가기 문제부터 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5번은 어느 반 학생 36명 중에서 A 본 학생이 20명, B 본 학생이 28명, A 영화와 B 영화를 모두 보지 않은 학생이 4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그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학생 중에서 한 명을 택했을 때 A를 본 학생일 때 B 영화도 본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확률이다? 조건부 확률이구나. 요거 알 수 있겠죠. A를 봤을 때 B도 봤을 확률. 요거는 AB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 식 기억하고 계시죠? 뭐분의 뭐예요? P, A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체 학생 몇 명? 전체가 36명이고요. 이때 A를 봤을 학생은 A를 본 학생은 20명, B를 본 학생은 28명. 근데 그 다음 줄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A 영화와 B 영화를 모두 보지 않은 학생이 4명이다.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면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A도 안 보고 B도 안 봤다는 얘기니까 요 바깥이 4명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쪽에 여기 A랑 B랑 여기 칠한 여기에는 그럼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지금 36명이었으니까 여기에는 32명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즉 집합 기호로 표시하면은 A 합집합 B에 속하는 게 32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A 교집합 B가 얼마인가 요거 구해야 되죠. 제가 지금 조금 생각하기 쉬우라고 N이라는 앞에 원래는 이렇게 기호를 다 써줘야 되는데 이 기호를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교집합에 속하는 것들은 어떻게 구한다? A 따로 B 따로 그 다음에 합집합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에 지금 20명 있고요. B에 28명 있으니까 합집합 32명 빼주면 어떻게 된다? 16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의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로 돌아와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요. PA가 지금 얼마예요? PA는 36분의 20이죠.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는 36분의 16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우리가 이미 A랑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률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고 보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누가 약분이 된다. 그렇죠. 36, 36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요. 꼭 전체분의 얼마 이렇게 안 하고 원소의 비로만 비교를 해주셔도 된다는 거. 이것도 꿀팁이니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분의 16을 계산하면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약분하면은 4, 5, 20, 4, 4, 16 해서 답은 5분의 4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밑에 있는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자 A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상자 B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각각 들어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늘 그림을 그려서 같이 보는데요. 일단 대충이라도 그립니다. A, 그리고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그 다음에 B 그리고 그 다음에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임의로 상자 하나를 택하고 그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자, 동시에 꺼낸다고 했을 때는 하나하나 꺼내는 게 아니고 바로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뭐를 생각해야 돼요? 기호 C를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조합 문제예요. 조합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상자를 하나 픽해야겠죠.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A를 택할 수도 있고 B를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일단 확률에 집어 넣어줘야겠죠. 일단은 임의로 택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상자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뽑을 확률이 높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A를 택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고 했으니까 A는 총 6개의 공 중에 2개를 꺼내는 건데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이니까 흰 공 3개 중에서만 2개를 뽑는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또 뭐 B를 택했을 때 B를 택하면 뭐예요? 또 2분의 1의 확률이죠. B를 택했을 확률 중에서 공이 또 몇 개 들어있어요. B에도 6개 들어있으니까 6시 2분의 흰색을 뽑으려면 흰색 몇 개 중에 2개 중에서 2개를 다 뽑아야 됩니다. 2C2 이렇게 되겠죠. 근데 A를 택하거나 B를 택하거나 서로 겹치는 경우가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확률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2개 각각 구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밑에 분모가 똑같이 2랑 6C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간에 약분은 안 하고 마지막에 통분해서 약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A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A는 2분의 1에다가 6C2는 15죠. 15분의 3 약분하고 싶은 걸 참고 30분의 3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2C는 1이죠. 그러면 3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개를 더해주면 이제 끝이다. 30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예요? 30분의 4. 약분이 이제 되겠죠? 15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즉 요거는 A를 택하거나 B를 택하거나 그 첫 번째의 확률을 곱해준 다음에 각각에서의 확률을 곱해가지고 A를 택했을 때 확률 구해주고요. B를 택했을 때 확률 구해줘서 얘 또는 얘니까 덧셈 정리 이용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7번 문제 가겠습니다. A, B가 서로 독립이다. 자, 그러면 이거랑 동시에 뭐 생각해야 돼요? PA 교집합 B가 PA, PB다. 요거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고 그 밑에 조건을 보니까 PA 줬고요. 그 다음에 PA 합집합 B가 8분의 5일 때 PB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부터 알고 있는 것이랑 식을 잘 조합을 해야 되는데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요 식을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요 식이랑 주어진 식이랑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좀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 PA 합집합 B라고 하는 이 친구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많이 연습을 해봤죠. 얘는 PA에다가 PB를 더하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PA 교집합 B를 빼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독립이기 때문에 위에서 방금 썼던 거에 따르면 PA 교집합 B를 뭐로 쓸 수가 있어요? 얘가 PA, PB의 곱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으로만 식이 다 표현이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앞에 있는 A 합집합 B의 확률 8분의 5 알고 있죠. 그 다음에 PA 뭐로 알고 있어요? 4분의 1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게 PB인데 모르는 거를 X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에다가 X를 더하고 빼기 PA 4분의 1 PBX 이렇게 쓰면 식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X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X 구해주면 그게 바로 PB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우변의 식 먼저 정리를 해주면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4분의 3x가 8분의 5에서 4분의 1을 빼주는 게 되겠죠. 이 왼쪽으로 4분의 1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이 8분의 5에서 4분의 1 빼주는 게 되겠죠. 분모 8로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8분의 2가 되니까 8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된다? 8분의 3에다가 3분의 4 곱하니까 2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놨던 게 PB를 x로 놨었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이버 교육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OX, 5랑 X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맞는다는 얘기죠. 10문제 중에서 7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이라고 한다. 어떤 직원이 10문제의 답을 임의로 표시했을 때 이 친구는 답을 모르는 거예요. O 아니면 X 둘 중에 하나로 찍었을 때 합격할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거나 찍었는데 다 합격하면 좋겠죠. 어쨌든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앞에 문제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라면 이 부분입니다. 7문제 이상이라는 거예요. 7문제면 7문제지 7문제 이상은 뭐예요? 그렇죠. 7문제를 맞을 수도 있고 또 몇 문제 맞을 수도 있고 8문제 맞을 수도 있고 또 9문제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찍신이 와서 10문제를 다 맞을 수도 있다. 요거를 다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7문제 이상이면 7문제 맞으면서 동시에 8문제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 각각의 경우가 나눠져 있는 거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문제를 맞을 확률은요. 10문제 중에서 일단 7문제 맞을 문제 택해야겠죠. 10시 7에다가 맞을 확률 2분의 1 틀릴 확률도 2분의 1 그러니까 사실 뒤에 7제곱, 3제곱 이렇게 나눠줄 필요 없이 10시 7에다가 2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써줘도 되겠습니다. 그럼 8문제 맞을 확률은요? 원래대로 하면 10시 8에다가 맞을 확률 8개 틀릴 확률 2개 그런데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10시 8에 2분의 1에 10제곱 그러면 9문제 맞을 확률은 바로 쓸까요? 10시 9에다가 2분의 1에 10제곱 10문제 맞을 확률은 그렇죠. 10시 10에 2분의 1에 10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의 10제곱은 뒤에 다 똑같기 때문에 뭐를 계산하는 게 관건이겠어요? 이 앞에 있는 10C7, 10C8, 10C9, 10C10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10C7은 뭘로 바꿔서 생각한다? 10C3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고요. 이 친구는 10C2, 얘는 10C1, 얘는 그대로 1이니까 2분의 1의 10제곱 써주겠습니다. 자, 10C3은 어떻게 계산하죠? 3, 2, 1, 10, 9, 8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120 나오죠? 그래서 120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10C2는요.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죠? 19, 2, 1 나누니까 45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10C1은요. 그냥 10이죠? 10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숫자만 다 더해줄게요. 120 더하기 45 더하기 10 더하기 1. 이 4개를 다 더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숫자끼리 더하면요. 176인가요? 여기다가 2분의 1의 10제곱.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176에다가 2분의 1의 10제곱은 1024죠. 뭘로 약분할까요? 4로 약분될 것 같은데요. 4로 한번 해볼까요? 4로 하면 4, 2, 8, 4, 5, 20, 4, 6, 24, 4, 4, 16, 4, 4, 16. 오, 한 번 또 되네요. 4로 한 번 또 약분하면은 11, 6, 4. 그래서 4분 얼마다? 64분의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9번, 10번도 한번 열심히 풀어볼게요. A, B, C, D 4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대진표를 이용하여 시합을 하려고 한다. 토너먼트식이죠? A랑 B랑 C랑 D랑 토너먼트식으로 대결을 하는데 A가 C, D와 시합을 할 때 이길 확률이 각각 3분의 2, B가 C, D와 시합을 할 때 이길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A가 C랑 대결을 했을 때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가 되고 또 A가 D랑 시합을 했을 때도 이길 확률이 3분의 2란 얘기입니다. 각각 3분의 2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 줄에 우리가 구해야 될 문제가 써있죠. A와 B가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시오. 자, A와 B가 결승전에서 만나려면 자, 이 대진표를 한번 자세히 봤을 때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일단 A와 B가 이렇게 다른 팀에서 다른 조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겨야 되죠. A도 이기고 B도 이기고 이렇게 올라가야 얘네가 이 결승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확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A와 B가 다른 조에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B가 이겨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모두 한꺼번에 일어났을 때 A와 B가 결승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이제 곱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확률은요. A와 B가 다른 조에 편성될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A, B, C, D를 이 리그전에 되는 대진표에다가 배합을 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일단 세봐야 되겠는데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세는 게 사실은 조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팀이 일단 4팀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A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를 기준으로 A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A랑 시합을 붙을 수 있는 팀은 몇 팀이죠? 그죠? 3팀밖에 없죠. B 아니면 C 아니면 D입니다. 근데 이 대진표라는 게 참 재밌는 게 A랑 C랑 붙는 거랑 C가 A랑 붙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한쪽에 배열이 딱 됐을 때는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시합할 수 있는 게 몇 팀? 3팀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도 몇 가지다? 3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A랑 B랑 시합하면 자동적으로 오른쪽에 C랑 D랑 시합하는 거예요. A랑 C랑 하면요. B랑 D랑 하게 되겠죠. A랑 D랑 하면 오른쪽에는 B와 C. 이렇게 대진표가 짜지는 게 되겠다. 자, 그럼 전체 3가지 중에서 A, B가 다른 조에 편성이 되려면은 어떤 경우 있나요? 첫 번째 경우는 안 되겠죠.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경우. 그래서 전체 3가지 중에 A, B가 다른 조에 편성될 확률은 3분의 2. 2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대진표에서는 꼭 4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4팀 중에서 일단 붙을 2팀을 뽑습니다. 그러면 2팀 중에 2팀, 또
붙을 두 팀을 뽑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자리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AB 뽑고 뒤에 CD 뽑는 거나 CD 뽑고 AB 뽑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얘는 이 두 가지를 같은 걸로 취급한다 해서 얘를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돼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똑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AB가 다른 조에 편성될 확률을 구해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확률? A가 이길 확률. A가 이길 확률은 아까 문제에서 3분의 2라고 주어졌죠. C 또는 D랑 붙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어떤 거? B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도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이미 주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세 가지 확률 다 구했기 때문에 얘네가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확률은 어떻게 된다? 세 개를 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약분 하나밖에 안 되네요. 곱하면 9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을 따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이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만큼, 뒷면이 나오면 2만큼 움직일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앞면 한 칸, 뒷면 두 칸 이렇게 왼쪽에다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어떻게 던진대요? 동전을 4번 던져서 A를 출발하는 점 P가 다시 A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몇 개를 해보는 겁니다. 자, 동전을 4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만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면당 한 칸씩 가는 거니까 2 곱하기 1에서 앞으로 2칸 가고요. 뒷면당 2칸씩 가는 거니까 곱하기 2에서 4칸을 가는 거죠. 그럼 총 몇 칸을 가는 거예요? 6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봤을 때 6칸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에서 B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원하는 거야? 이거를 동전 던지기를 다 끝냈을 때 다시 P가 이 A 위치에 오겠는가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가면은 A 위치에 오게 될 수 있을까요? 5번 움직이면 A에 일단 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앞면, 뒷면 이렇게 가면은 딱 4번만 던졌을 때 A에 돌아오게 되겠죠. 이런 거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식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앞면이 만약에 X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뒷면은 몇 번 나오는 걸까요? 전체 4번이기 때문에 4-X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앞면 나왔을 때 한 칸 가니까 앞면당 한 칸, 그 다음에 뒷면 나왔을 때는 2칸 가죠? 뒷면당 2칸. 그럼 우리가 몇 칸을 최종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8 빼기 2X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움직이는 칸은 8-X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X가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부터 4번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8 빼기 0, 즉 8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P가 움직여서 다시 A로 가려면 얘가 지금 정오각형 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딱 5의 배수만큼 움직이면은 A에 다시 오게 됩니다. 8에서 4까지 중에 5의 배수는 뭐밖에 없어요? 5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딱 언제가 되는 값? 얘가 5일 때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X가 딱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X가 딱 3일 수밖에 없다.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앞면이 몇 개 나오고 앞면이 3번만 나오고 뒷면이 1번만 나오는 요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전체 4번 중에 앞면 3번, 그러니까 4C3 하고요.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의 세제곱,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1제곱, 요거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4C3은 4, 그 다음에 2분의 1은 총 몇 제곱이요? 4제곱이니까 16분의 1이겠죠? 약분해주면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래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천재교육 문제집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책을 가지고 하는 거는 나중에 영상을 다 내려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대한 뒷부분 영상은 책을 이용하지 않고 제가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점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